핵무기를 물속에 숨기는 게 SLBM이라고 했잖아요. 아주 구닥다리 잠수함도 잡아내기 힘들어요. 일단 물속에 들어가면은. 그렇기 때문에 위협적이죠. 그러니까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죠. 예를 들어가지고 북한 김건욱 잠수함이 안 들키고 핵무기 싣고 남해에서 야간에 딱 어디에 쐈어요. 우리 서울에다. 그럼 어디서 날아온지 모르죠. 특별한 경제 강의 원희 특강. 안녕하세요. 주식 초등학교 여러분. 저는 오늘 특강을 맡은 한양대학교 문근식 특임 교수입니다. 잠수함이란 한문으로 하면 물 아래 잠기는 배다 그 말이고, 영어로는 서브마린 그래요. 서브마린 밑에 있는 배인데 독일어로는 언더시 보트, 운터제 보트, 영어로는 언더시 보트, 독일어는 운터제 보트 그래요. 그래서 물 아래에 있는 배다. 그런데 이 배는 물 속에서 물 위에 있는 함정을 공격할 수 있게 디자인하는 배예요. 그래서 물 속에서는 3차원 기동을 하죠. 근데 이제 잠수함이 정식으로 군함으로 등재된 거는 1900년도 미국의 홀랜드급인데,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 140여 년을 움직이고 있잖아요. 배로 만들어 가지고. 근데 이 배가 전투 능력을 발휘한 거는 1914년도 1차 대전 때부터예요. 이때는 배 물 밑에서 함정을 공격하리라 누구도 생각 못 한 거예요. 근데 독일이 이 배를 만들어 가지고 영국의 군함을 공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누가 뭐 때문에 내가 깔아앉았는지를 모를 정도로 특이한 거였죠. 그래서 1914년 개전 2차 대전, 1차 대전 개전하면서,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는 이 비열한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해, 그래야지 신경도 안 썼는데, 독일은 그 영국이라는 막대한 세계 최고의 해군력을 보유한 나라가 영국이잖아요. 그거를 공격하려고 하니까 이건 정말 너무 큰 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너무 안 되겠다. 8대2의 해군력이 열세했다고.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물속에서 공격하는 배를 만들어 가지고, 독일에서도 이거 이번에 전투에 나가서 제대로 할지 안 할지 모르는 이런 반신반의하면서 나갔는데, 영국의 막 순양함 막 거대한 함정들을 격침시키니까 이거 정말 대단한 배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지금 140년 디젤 잠수함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1900년도부터 1954년도 지나서는 이제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었어요 또. 그래서 잠수함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디젤 잠수함과 핵추진 잠수함. 그래서 통상 제가 쭉 전사 읽으면서 결론을 내린 게, 디젤 잠수함은 해전의 양상을 바꿨어요. 물 밑에서 이제 공격하기 시작했으니까. 그 다음에 원자력 잠수함 또는 핵추진 잠수함이라고 하는데, 이 잠수함은 1982년도에 포클랜드 해전에 투입되면서 가장 먼저 가가지고 아리엔트 해군을 완전히 그냥 쩔쩔매게 만들었어요. 순양을 격침시키는. 그래서 전쟁의 종결을 앞당겼다. 종결자다. 그래서 저는 디젤 잠수함은 해전의 양상을 앞당겼고, 핵추진 잠수함은 전쟁의 종결을 앞당겼다. 제가 이제 전사를 보면서 내린 결론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이 잠수함은 그야말로 그렇게 돈이 안 들면서도 강대국이 폐쩍할 수 있는 무기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죠. 북한은 세계에서 7번째로 SLBM을 개발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비공인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잖아요. 근데 비공인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지만은 그것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미국의 한미연합군의 1번 타겟이 되는 거예요. 지상에 있는 핵무기, 핵시설은.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물속에 감추는 것이 SLBM이거든. 물속에 감추면 누가 공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한테도 위협이잖아요. 미국한테 위협이고 어디서 쓸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세계 7번째 SLBM을 개발했고, 그 다음에 핵무기를 소형화, 다중화해서 모든 그 미사일과 SLBM을 싣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은 남들처럼, 선진국처럼 자기들도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어서 SLBM을 거기다 싣겠다, 이런 계획을 진작에 발표했어요. 2010년경부터 계속 강조를 했다고. 그런데 북한이 지금 국제 제재를 받고 있잖아요. 다 막혀 있다고. 잠수함 만들려면 모든 부품을 자기가 생산할 수 없어요. 다 가져와야 되고 사와야 되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계속 지연이 된 거예요. 핵잠수함 만들려는데 안 되니까. 아니 SLBM은 다 만들어 가지고 이제 시험 발사 뭐 북극성 1형, 3형, 5형 뭐 다 만들어 시험 발사까지 하고 미니 SLBM까지 하고 있는데,
실을 잠수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야 일단 기존에 있던 그 1800톤짜리 잠수함을 개조를 해. 개조를 해서 한 9m내 10m 정도 늘려가지고 거기다 일단 SLBM 실어. 그래야 미국이 두려워할 거 아니야. 이렇게 지시를 한 거예요. 2019년도에. 그러니까 그 2019년도에 지시하면서 막 김정은이 시찰하는 걸 봤는데 그 잠수함, 새 잠수함이 아니고 연 전체가 막 찌그러져 있어. 그거 보면 옛날 잠수함에다 이제 들이는 거거든. 그렇게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2021년 9월 6일, 작년 9월 6일 날 그 잠수함에 SLBM 10발을 싣고 이제 탄생한 게 김군옥함이에요. 디젤 핵 추진 잠수함엔 아닌 디젤 잠수함에 SLBM 10발을 실어서 일단 진술을 했어요. 지금 소식이 없어요. 작년 9월 6일 날 들어갔는데 한 2개월 전에 뭐 배가 추상항에 시운전하다 기울어 가지고 거의 오뚜기처럼 이렇게 된다는 그런 얘기도 들려요. 그래서 기형적인 잠수함이다. 디젤 잠수함에 핵탄두를 실은 SLBM을 탑재하는 세계 유일한 잠수함이다. 그래서 성능은 조잡할지라도 일단 물속에 핵무기를 숨기면 정말 위협이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해서 만약에 기존에 1800톤짜리 뭐 20척가량 있는데 거기다가 뭐 10발씩 핵무기를 실으면은 200발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뭐 엄청난 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과할 수 없다. 핵무기를 물속에 숨기는 게 SLBM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물속에 들어가면 일단 게릴라 세력을 표현해요. 찾아낼 수가 없어요. 물속에서는 음파로 하기 때문에 음파는 수온, 염도, 밀도, 조류 이런 거에서 막 아침에 들리고 점심때 들리고 다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정직하지 않아, 음파는. 그렇기 때문에 잘 잡아내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물속에 들어가면은 잠수함이 아주 구닥다리 잠수함도 잡아내기 힘들어요. 일단 물속에 들어가면은. 그렇기 때문에 위협적이죠. 핵무기를 지상에 있을 때는 우리가 한미연합전력이 다 보고 있어요. 어디에.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 하는 것이 이동용 발사대로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 탐지 안 되려고. 근데 그걸 물속에 집어넣어? 그럼 더 찾기 힘들죠. 그러니까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죠. 예를 들어가지고 북한 김건옥 잠수함이 안 들키고 남해까지 왔어요. 예를 들면 핵무기 싣고. 남해에서 야간에 딱 어디에 쐈어요. 우리 서울에다. 그럼 어디서 날아온지 모르고. 우리는 그 핵 잠수함을 물속에서 핵 추진 잠수함을 추적 감시해야 돼요. 왜냐하면 핵무기를 싣고 들어가는 잠수함은 지금 이 시간에도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는 서로 추적해요. 핵무기 싣고 물속에 들어가면 어디서 언제 누가 쏠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추적 감시하려면 디젤 잠수함은 할 수 없어요. 디젤 잠수함 하루에 2-3번 올라와서 충전해야 되기 때문에 들켜요. 핵 추진 잠수함만 할 수 있어. 그래서 핵 추진 잠수함 만들어서 추적 감시해야 된다. 북한이 아무리 SLBM을 만들고 핵무기를 싣고 물속에 들어가도 못 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우리의 이제 바람이거든. 그래서 우리도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어서 그걸 감시하자. 이런 얘기를 국민들이 수없이 해왔고, 그다음 미국도 그런 상황을 알아요. 옛날에 우리가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든다면 미국에서 야, 그거 할 필요 없어. 우리가 다 해주면 되지.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미국에서도 북한이 그렇게 위협하고 핵무장을 완성했다고 하는데 너네 만들어도 뭐 우리가 뭐 시비는 걸 수 없는 상황 아니냐. 지금 그런 정도예요. 그리고 우리가 뭐 능력이 되느냐 없느냐 하는데 우리는 세계에서 디젤 잠수함 최고로 만들었어요. 핵 추진 잠수함 만들려면 첫째 디젤 잠수함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두 번째는 거기에 들어가는 원자로를 아주 컴팩트하게 만들어서 문제없이 운영할 수 있느냐, 뭐 방사능 차단하면서 각종 장비 연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원자로에는 우라늄이 들어가잖아요. 우라늄은 핵무기 원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라늄을 쓸 때 그거는 IAEA에서 다 감시를 해요. 너 핵무기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야? 너 핵잠수함 쓴다고 했는데 가서 핵무기 만들려고 이렇게 감시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때문에 우리는 투명하게, 우리는 북한의 잠수함을 추적 감시하고 핵무기를 못 쓰게 위해서 갖는 것이다. 오로지 군함의 추진체만 사용했다. 이런 걸 수없이 얘기해왔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상당히 NCND, 부정도 긍정도 아닌 이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안보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안보에 도움이 되잖아요. 북한이 ICBM과 SLBM 개발하는 목적은 우리도 위협하는 것처럼 미국도 위협하는 큰 목적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공동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무기로 우리는 판단한다. 그래서 미국에서 뭐 우리가 기술 지원을 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오커스 21년도에 오커스 동맹을 해서 호주에는 지원하고 있잖아요.
핵잠수함 판다고 그랬어요. 미국에서. 근데 우리가 따지고 있잖아요. 지금. 아니 호주에는 그렇게 지원하면서 왜 우리 북중 내에 최전방에 있는 한국에는 지원 안 해주냐. 결국에는 한미 동맹이라는 것은 한국의 안보를 위해서 결속된 조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력히 요청하고 미국의 안보에 도움이 된다면은 그걸 반대할 이유도 크게 없고, 우리가 이제 기술력은 가지고 있고 돈도 있는데 우라늄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감시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핵무기를 만드는 절대 만들지 않겠다는 건 온 세계가 다 알아요. 하노이와 싱가포르 회담을 우리가 견인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오로지 군함의 수인체로만 사용하는 20% 농축도 20% 미만만 가지고 우리가 하겠다. 이건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20% 농축도의 우라늄을 가지고는 절대 핵무기를 못 만들어요. 핵무기를 만들려면은 농축도 93% 이상이 돼야 돼. 근데 우리는 만들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우라늄은 우리 마음대로 농축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농축시설을 제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해를 받을 필요가 없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만드는 것도 추진해야 되고, 이런 방송을 통해서 얘기하면 트럼프 대통령 다 이해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자기 또 안보에도 필요하니까. 지금 뭐 호주를 키우는 건 자기 안보에 필요하니까 그런 거예요. 국익에 필요하니까. 미국도 국익에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조선업을 협력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좋다 우리도 투자하고 같이 협력하겠다 하면서 우리도 우리에 필요한 걸 요구를 해야죠. 그래서 정말 그런 걸 못하면 바보예요, 바보. 그래서 이 협상이라는 건 주고받아야 된다. 우리는 죽이는데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있는데, 정말 공무원들이 이런 걸 잘 판단해가지고 우리도 주고 우리도 받아낼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북한은 정상 국가가 아니란 말은 수없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근데 원래 선박을 만들면 조선소에서 그야말로 고유남바로 등록을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나 소위 말해서 불량국가니까 자기네끼리 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 인정을 안 해준다. 그러나 잠수함 전력은 숫자는 제일 많아요. 세계에서. 근데 잠수함이라는 거는 자국 방어도 중요하지만 인접국가 연합훈련도 필요한 거예요. 중국이나 러시아 이런 데서. 그러려면은 그야말로 정상적인 그 족보 있는 잠수함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한번 노출시킨 것 같고, 그렇게 하면서 연합훈련도 생각해야 되고 자기의 존재 이유를 나타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핵잠수함까지 만들어내겠다니까 뭔가 이제 국제적으로 어떤 정당성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작은 잠수함 이런 것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테러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향후 수출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이런 다목적으로 한번 노출하고 또 숨기고 이런 절차를 반복하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의 기술은 핵추진 잠수함 만들려면 첫째,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두 번째는 거기에 들어간 원자로를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잠수함을 우리가 만들어서 최고의 수준을 이제 잠수함을 만들었어요. 원자로도 우리가 이제는 뭐 UAE나 이런 데 수출하고 있잖아요. 이번에도 체코에도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똑같은 원리인데 얼마나 컴팩트하게 만들어서 배에 집어넣느냐. 배에 집어넣어서 뭐 방사능 차폐 장치 이런 걸 잘 활용하고 인근 장비하고 연동을 시키는 이런 기술인데, 그런 기술은 다 가지고 있어요. 돈도 있잖아요. 돈도 우리 뭐 세계 10대 경제 국가니까. 그런데 아쉽게도 원자로에는 우라늄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라늄만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으면 돼요. 우라늄은 우리가 미국에서 사오고 러시아에서 사오고 프랑스에서 사오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사다가 군사적으로 사용할 때는 각국의 양해가 있어야 돼요. 특히 한미 원자력 협정에는 군사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게 됐어요. 그러나 우리는 군사적으로 사용 못하게 하는 이유는 거기는 핵무기를 만들까 봐서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미 핵무기를 안 만든다는 걸 온 세계에 다 이제 얘기했기 때문에 오로지 군함의 추진체로 만들어서 북한의 SLBM 위협을 억제하겠다. 이런 건 다 이제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것만 미국의 양해를 받으면은 행정협정으로만 해도 우리는 투명하게 오로지 군함의 추진체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미국도 양해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러시아나 프랑스도 양해할 것이다.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우라늄 농축도가 20% 미만이란 말이죠. 우리는 그걸 하려고 해요. 우리는 핵무기는 93% 이상 가야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우리는 그리고 우라늄 지금 현재 재처리 시설과 그 농축 시설 없기 때문에 세계 각국이 우려하는 만큼 핵무기를 만들 정도의 그 우려를 안 해도 된다. 이런 차원에서는 가능하다. 그래서 원자로에 들어가는 우라늄만 안정적으로 공급되면은 아주 우수한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